자, 지난번에 제가 촉지에 동유 뭐였죠? 동유마진 동여전 읽었고요. 이번에는 여튼 마찬가지로 촉지에 유팽요 이류 위양전입니다. 유팽요 이류 위양전. 유봉 팽양 요립 이염 유염 위연 양의입니다. 이렇게 7명인가요? 대체로 보니까 대충 다 말년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재주는 있는데 불평 같은 거 했다가 숙청당한 사람들. 자, 유봉입니다. 유봉. 유봉은 본래 나후에 있는 구씨의 아들이며 장사의 유씨의 조카이다. 나후가 어딘지 모르겠네. 유비가 형주에 이르렀을 때 아직 후사가 될 아들이 없으므로 유봉을 양자로 삼았다. 유봉이 요때 유비가 형주에 있을 때 양자로 들었답니다. 유비는 촉군으로 들어간 뒤 가맹에서 돌아와 유장을 치려고 했다. 그 무렵 유봉은 20살 남짓으로 무예가 있고 힘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병사들이 끌고 제갈량 장비 등과 함께 장강을 거슬러 서쪽으로 올라가며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제갈량하고 같이 가서 파촉을 평정하는데 도움이 됐답니다. 좀 특이하네요. 이게 형주에 이르렀을 때 후사가 될 아들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때 사실 유선이 있었거든. 아직 어려서 그랬나? 자, 익주가 평정된 다음에는 유봉은 부군중랑장으로 임명되었다. 처음에 유장은 부풍의 맹달을 법정의 부장으로 보내고, 부풍이 여기입니다. 장안옆입니다. 장안옆. 여기가 부풍입니다. 맹달을 법정의 부장으로 보내고 각기 병사 2000명을 데리고 유비를 맞이하려 했다. 그래서 유비는 맹달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강릉에 남아 주둔하도록 했다. 맹달은 또 강릉으로 왔다네. 남군이죠. 판단님 안녕하세요. 총나라가 평정된 뒤에 맹달은 의도 퇴수가 되었다. 의도라는 게 여기 강릉에서 파촉 들어간 입구가 이제 의도입니다. 의도. 자, 건한 24년입니다. 맹달에게 명하여 자귀로부터 북쪽으로 방릉을 치게 했다. 24년이 219년입니다. 유비가 한중왕이 올랐을 땐가. 자귀가 여기입니다. 자귀가 여기고 여기서 북쪽으로 와서 방릉, 방릉을 치게 했답니다. 보니까 길은 있긴 한데 잘 안 쓰는 길인가 보죠. 자, 방릉 퇴수 괴기가 맹달의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맹달이 앞으로 나가 상용을 치려고 하자 유비는 맹달이 혼자서 이기기 어려울까봐 걱정해 곧 유봉을 보내 한중으로부터 면수를 따라 내려가 맹달의 군대를 통솔하도록 해서 맹달과 함께 상용에서 모이게 했다. 자, 자귀에서 맹달이 방릉을 쳤고요. 방릉 바로 옆에 있는 게 바로 상용입니다. 보면은 근데 상용을 쳤는데 요때 유비가 이제 맹달이 못 이길까가 걱정해가지고 한중에서 다시 이제 유봉을 보내가지고 그 상용으로 내려와서 그 누굽니까 맹달을 지원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상용의 위치가 근데 여기 보면은 아시겠듯이 지금 바로 오른쪽에 양양이 있어요. 상당히 이제 형주 지역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유비가 남군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상용하고 방릉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한다 그러면 양양도 이제 쉽게 먹을 수 있는 위치였고 아무튼 뭐 그렇죠. 자, 그랬답니다. 상용태수 신탐은 사람들을 데리고 투항하고 처자식과 종족을 성도로 보내 인사하게 했다. 유비는 신탐에게 정북 장군 지위를 주고 상용태수 원향후를 전처럼 겸임시켰으며 신탐의 동생 신의를 건신장군 및 서성태수로 삼고 유봉을 부군장군으로 승진시켰다. 서성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방릉, 여기가 상용, 여기가 서성입니다. 이때 유비가 신탐하고 신의를 죽였어야 됐는데 안 죽여서 나중에 후원이 되죠. 관우는 번성과 양양을 에워싼 이 뒤부터 유봉과 맹달을 여러 차례 불러 병사를 일으켜 자신을 돕도록 했다. 한편 이제 관우는 양양을 치고 있었었는데
요때 요 지역에 주둔해 있던 맹달하고 유봉을 불러가지고 돕게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고 하네요. 유봉과 맹달은 산속의 군이 막 종속되기 시작해 동요시킬 수 없다며 관우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결국 관우가 찌자 유비는 이들을 원망했다. 또 유봉과 맹달은 다투어 화합하지 못하고 유봉이 맹달의 군악들을 빼앗았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상룡이라는 게 바로 양양의 서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면 관우를 확실하게 지원해서 양양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의아하네요. 전략적으로는 유비의 생각이 확실히 맞는 건데 왜 유봉하고 맹달이 그걸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맹달은 죄 지은 것을 두려워하고 요게 이제 유비의 명을 안 들은 거죠. 또 유봉의 행위에 대해 화가 치밀어서 유비에게 표를 올려 이별을 구하고 부하들과 함께 위나라로 투항했다. 위나라 문제 조비는 맹달의 자태와 재능을 칭찬하며 산기상시 건무장군으로 삼고 평양정후로 봉했다. 방릉, 상용, 서성 세 군을 합쳐 신성군이라고 하고 맹달에게 신성태수를 맡겼다. 요 지역을 이제 신성군이라고 해서 위나라에서 새로 만들었답니다. 이때는 유봉이 아직 욕이 있었을 때고요. 맹달 혼자 이제 위나라로 투항했다가 이제 신성태수직을 제수받고 이쪽을 빼앗으라고 지금 군대를 끌고 온 겁니다. 위나라 문제는 조비죠. 조비는 정남장군 하우상, 우장군 서황을 보내 맹달과 함께 유봉을 습격하게 했다. 맹달이 유봉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편지가 좀 기네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이가 먼 사람은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찢지 못하며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은 오랜 친구에게 혼란을 더하지 못한다. 이것은 위에 있는 군주가 현명하고 아래에 있는 신하가 정직하면 사악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권세를 쥐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군주는 물론이고 어진 아버지나 자애로운 친척이라도 충신히 공을 세워서 화를 부르며 효자가 인의를 따라서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문종, 상앙, 백기, 효기, 백기가 앞에 백기하고 뒤에 백기는 한자가 다르네. 모두 이런 유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이제 공은 세웠는데 나중에 그 토사구 팽상한 사람들인가? 자, 그들이 이렇게 된 까닭은 고륙지간이 헤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육친이 화입는 것을 기뻐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은혜의 정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고 사랑하는 대상을 바꾸며 또 어떤 때는 중간에서 헐뜯어 멀어지게 하므로 비록 충신이라도 군주의 생각을 바꿀 수 없고 효자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습니다. 권세나 이익을 더하려고 한다면 친척을 바꾸어 원수가 되게 하는데 하물며 친척이 아닌 사람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생, 위급, 어구, 초건은 타고난 군주 모습의 기질로서 후자를 있게 마땅한데도 이같이 되었습니다. 여기 얘기한 네 사람은 뒤에 세 사람 모르겠는데 신생이란 사람은 그 진나라 사람인데요. 북쪽 진나라 사람인데 춘추시대 그 태자로서 적합했는데 그 어쩌다 보니까 이제 암투에 휘말려 가지고 태자가 되지 못하고 비명이 죽은 사람이죠. 아마 뒤에 사람들도 아마 그렇겠죠. 상철씨 안녕? 왜 방에 안 들어와요? 지금 당신과 한중왕은 길에서 만난 사람일 뿐입니다. 친분으로 보면 당신은 뼈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권세를 차지하고 있고 명의상으로 보면 군주와 신하 사이라고 할 수 없지만 높은 자리에 있으며 원정할 때 아니 북쪽 진나라 삼진의 그 진나라 원정할 때는 한쪽을 책임지는 위험이 있고 주둔할 때는 부군 장군의 칭호가 있는데 이것은 멀고 가깝건 간에 모두 알고 있는 바입니다. 공자신생이라고 찾아보세요. 공자신생 진나라 문공의 형인가? 그럴 거예요. 원래 이제 신생이 태자가 됐어야 되는데 태자가 됐었었는데 그 자기의 이제 그 배다른 어머니인가 아무튼 궁중에 이제 음모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아두를 채워 아두가 유선입니다. 아두를 세워 태자로 삼은 이래 식견 있는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일 신생이 자여의 말을 따랐더라면 반드시 진나라에서 도망쳐 나와 조나라 무왕에게 자리를 양도받아 오나라를 지배하는 태백이 되었을 것이고 위급이 그 동생의 망명 계획을 들었다면 아버지 선공에게 대한 비난이 빛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소백은 이제 제나라 황공을 의미하죠.
소백은 다른 나라로 달아났으므로 나중에 돌아와 패자가 되었고, 중이는 담을 넘어 달아났으므로 마침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중이가 진나라 문공입니다. 이러한 일은 고대부터 있었던 것이지 유독 지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가 귀한 것은 화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밝은 식견이 존중되는 것은 사태를 통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한중왕은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밖으로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봉을 숙청할 거란 얘기죠. 결단을 내리면 마음은 굳건해지고, 의심이 생기면 마음은 두려워집니다. 어지러움이나 재앙이 생기고 만들어지는 것은 일찍이 계승자를 폐위시키고 세우는 사이에서 비롯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인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중왕에게 참원할 것입니다. 그러한즉 의심이 들고 원한이 알려져 순식간에 터져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먼 곳에 있으므로 잠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위나라 대군이 나간다면 당신은 근거지를 잃고 돌아오게 될 것이니 저는 사사로이 위협할 것이라고 느낍니다. 지난날 미자는 은나라를 버렸고 지과는 일족과 헤어졌는데, 재난을 피하고 화를 등지기 위해서 모두 이같이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부모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예가 아니며, 앞으로 화가 미칠 줄을 알면서도 그곳에 머무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바른 것을 보고 따르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스스로 장부라고 부르면서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이 어찌 귀하겠습니까? 당신의 재능으로서 몸을 버리고, 몸이라는 것은 유비입니다. 유비를 버리고 동쪽으로 와서 나후를 잇는다면 가까운 사람을 등지는 것이 아니고, 북쪽으로 신하라고 하며 군주를 섬김으로써 군신의 기강을 바르게 한다면 옛 주인을 버리는 것이 아니며, 화를 내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음으로써 위험이나 멸망을 면하게 한다면 헛되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부인 유비를 버리고 원래 집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사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위나라에 투항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게다가 폐하께서는 방금 선양을 받고 어떤 사심도 없이 현명한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며, 여기서 폐하는 위나라 문제를 얘기합니다. 조비. 덕으로서 먼 곳에 있는 자를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돌려 위나라에 의지한다면 단지 우리와 동료가 되어 복록 300호를 받아 나국의 뒤를 잃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한 걸음 더 나아가 큰 나라를 영지로 삼도록 해서 초대 군주가 되게 할 것입니다. 폐하의 대군은 이미 전쟁복을 울렸으며 촉과 우를 옥죄기 위해 수도를 완과 등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 적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군대는 돌아올 기한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기회에 일찌감치 좋은 계획을 결정해야 합니다. 역경에 고귀한 인물을 보면 좋은 점이 있다라는 말이 있고, 시경에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애써야 하니 호돌처럼 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면서 그대를 돕도록 하지 마십시오. 유봉은 맹달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생각보다 맹달이 되게 글을 잘 쓰네요. 조금만 더 건조하게 글을 쓰면은 정말 탁월한 글이 되겠는데 좀 그러네. 아무튼 그 맹달의 말은 그 유봉한테 항복하세요, 위나라한테 항복하세요, 뭐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은 긴데 핵심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자, 신의가 유봉을 배반하자 유봉은 싸움에서 지고 달아나 성도로 돌아왔다. 자, 신의가 배반해서 결국에는 상용을 빼앗겼답니다. 유봉은 성도로 돌아왔고요. 신탐은 위나라에 항복했으며, 위나라는 신탐에게 회집 장군을 대행시키고 남양으로 옮겨 살도록 했다. 신의는 위흥태수로 임명되고 원향후로 봉해졌으며 순구에 주둔했다. 유봉이 이르자 유비는 유봉에게 맹달을 옥죄고 침해한 것과 관우를 구원하지 않은 것을 꾸짖었다. 제갈량은 유봉이 용맹하고 강직한 인물이므로 유비가 죽고 나면 제어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하고, 이 때문에 유비에게 그를 없애라고 권했다. 그래서 유봉에게 자살하도록 했다. 유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맹자도의 말을 듣지 않은 게 한스럽다. 맹자도가 맹달입니다. 맹달. 항복하라는 말요. 유비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렸다. 맹달은 본래 자경이었는데 유비의 작은 아버지 유경의 이름을 피해서 자도라고 바꾸었던 것이다. 유봉은 그냥 직접적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맹달. 팽달이 아니고 맹달. 유봉은 직접적으로 지금 정사에
제갈량이 유봉을 숙청하도록 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좀 의외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일단은 유봉은 되게 운이 없다는 유팽요 이류 위양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팽량이 나옵니다. 팽량. 유봉은 되게 지금 운이 없는 경우인데 일단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상용을 점령했을 때 방릉하고 상용을 점령했을 때 왜 관우를 도와서 양양을 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우가 지금 여기서 그 번성에서 한창 이제 그 누굽니까 우금도 깨고 조인도 몰아놓고 그렇게 해서 기세를 올리고 있었을 텐데 만약에 방릉에서 이제 구원군이 갔으면 아마 양양도 함락시킬지 모르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제 이후에 서왕하고 싸우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이제 잘 안되더라도 적어도 남군으로 관우가 빠지지 않고 방릉 쪽으로 이제 달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 아무튼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왜 유봉이 그런 전략적인 이점을 취하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봉이 봐도 관우가 삽질한다. 아니 그래도 아무리 삽질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냥 괴멸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도망쳐가지고 살아남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맹달은 열전이 따로 있을걸? 맹달이 그렇게 비중 없는 사람이 아닌데 맹달은 나중에 따로 없나? 잠깐만 있어봐요. 맹달은 지금 쪽지에는 맹달이 없는데 위지에 있었나? 어디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요. 맹달은 따로 열전이 없나요? 맹달은 따로 열전이 없구나. 이상하네. 맹달이 열전이 없었나? 맹달이 없나보다. 맹달은 열전이 따로 없나보네. 왜 없지? 자, 아무튼 맹달은 따로 없나봅니다. 일단 요까지가 유봉이고요. 만약에 유봉이 뭐 이후에 뭐 신성을 빼앗긴 거는 이후에 이제 그 상용을 빼앗긴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로서는 그 아무튼 관우를 구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제 유봉이 그 벌인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관우를 구했으면 유봉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제변 팽량입니다. 팽량. 팽량은 자가 영년이고 광한군 사람이다. 광한이라는 게 여기가 성도고 여기 근처가 이제 광한입니다. 광한군 사람이다. 키가 8자이고 용모는 매우 위용이 넘치며 성격이 교만해 사람들을 홀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오직 같은 군의 진잘에 많은 존경해서 그를 태수 허정에게 추천해 이렇게 말했다. 옛날 은나라 고종께서는 부여를 꿈속에서 보았고 조나라 문왕은 여상을 구했으며 전하의 고조는 여기기를 평민 신분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제왕이 대업을 일으키고 왕통을 전하며 그 공업을 발휘하게 된 까닭입니다. 지금 현명한 태수께서는 고대 제왕들의 통치 준칙을 분명히 살피시고 성심성의껏 신령스러운 염원을 보존하고 공유의 덕의를 갖추며 후대까지 흠모하는 은혜를 시행하십시오. 공유라는 게 사람 이름인데 주나라의 선조라네요. 자, 그 결과 청묘 같은 신은 이로부터 흥기하게 되고 칭찬하고 폄하하는 의로움이 이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좌할 만한 신은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저는 처사 면죽현의 진복을 보았는데 중산부 같은 덕을 품고 준생 같은 정직함을 실행하면서 돌을 베개 삼아 자고 흐르는 물을 마시며 허름한 옷을 입고 노래 부르며 인류의 길 위에 놓여 쉬면서 넓디 넓은 자연의 우주 속에서 담담하게 있으며 고상한 기계와 바른 품행이 있고 순진한 자연의 본성을 지켜 이지러짐이 없었습니다. 진복은 앞에 열전이 있었죠. 설령 고대 운둔지사라고 하더라도 운둔지사요? 은둔지사 아니냐? 아무튼 하더라도 그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명부께서 이 사람을 불러 이르게 할 수 있다면 틀림없이 충의를 얻은 인물로 평판이 날 것이고 성대한 공업과 후한 이익을 얻고 공적과 공헌을 세운 뒤 왕의 궁전 안에 공을 기록해 대대손손 그대의 미명을 칭송하도록 할 것입니다. 매우 아름답지 않습니까? 팽량은 주에서 임무를 맡았는데 서좌에 지나지 않았다.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주목 유장을 헐뜯었다고 고발당했다. 유장은 팽량을 곤겸에 처하고 노역하는 죄수가 되게 했다. 곤겸이라는 게 형벌 이름인데요. 머리를 깎이고 그리고 칼을 씌우는 형벌이랍니다. 연희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연희에도 보면은 그 팽량이 뭔가 죄를 짓고 머리를 짧게 깎고 이제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자, 마침 유비가 총나라로 들어와 장강을 따라 거슬러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팽량은 유비가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유세하기 위해 곧바로 가서 방통을 만났다. 방통은 전부터 팽량을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니며 또 마침 빈객이 있었는데 팽량은 줄곧 방통의 침대 위에 누워 방통에게 말했다. 손님이 오면 마땅히 그대와 충분히 담소를 나눠야 합니다. 연희하고 똑같네요, 이 부분은. 방통은 빈객이 떠난 뒤 팽량이 있는 곳으로 와서 앉았다. 팽량은 먼저 방통에게 식사를 요구한 다음에 함께 얘기했다. 이렇게 묵으며 며칠이 지났다. 방통은 그를 높이 평가했고 법정은 전부터 팽량의 재능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와 함께 유비가 있는 곳으로 갔다. 유비도 팽량을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인물로 평가하고 여러 번 팽량으로 하여금 군사 명령을 전달해 장수들에게 지시를 내리도록 했다. 그는 사자로서 군주의 뜻을 빛냈으므로 그에 대한 대우가 나날이 깊어갔다. 성도가 평정된 뒤 유비는 익주목을 겸하게 되자 팽량을 뽑아 치중종사로 삼았다. 팽량은 형을 받은 신분에서 기용되어 하루아침에 주 사람들을 위해 서게 되니 기세가 당당하고 갈수록 총애를 받아 오만해졌다. 그랬답니다. 제갈량은 비록 겉으로는 팽량을 접대했지만 속으로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비에게 은밀히 팽량은 위대한 야심을 갖고 있어서 안전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여러 번 진언했다. 유비는 제갈량을 존경하고 신임함으로 팽량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마음속으로 팽량에 대해 점점 멀어져 그를 강양태수로 지위를 낮췄다. 강양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지위를 낮췄다고 하는 게 사실은 팽량이 성도에서 계속 요직을 맡다가 중앙관직을 맡다가 어쨌건 보면 이제 어쨌건 지방관으로 나간 거니까 그게 한직으로 나간 거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요즘도 똑같죠. 시발놈들이 서울 공무원 지원하려고 그러지 지방에 다른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원하면은 무슨 죽을 벌을 받은 것처럼 그러죠, 개새끼들. 자, 아무튼 팽량은 자신이 먼 곳으로 전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으로 불쾌하여 곧 마초를 찾아가 만났다. 요즘 뺑뺑이라고요? 그래도 그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지방으로 가는 건 있잖아. 서울시 공무원 지원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건 따로 있잖아요. 따로 뽑자다. 자, 속으로 불쾌하여 마초를 찾아가 만났다. 마초. 페류나 마초가 팽량에게 물었다. 당신은 재능이 빼어나므로 주공께서 그들을 중용하여 마땅히 제갈공명, 효직 등과 함께 발을 나란히 딛고 나란히 하고 달려갈 것이라고 하더니 어찌하여 외지에 있는 작은 군에 임명되었습니까? 효직이 법정입니다. 법정. 그대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을 저버렸습니까? 팽량이 말했다. 늙어서 황당하고 어그러졌으니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게 유비가 노망이 났다 그런 말입니다. 또 마초에게 말했다. 그대가 바깥을 맡고 내가 안쪽을 맡으면 천하는 충분히 평정되지 않겠습니까? 요게 반란을 일으키자 그런 말이죠. 마초는 멀리서 떠돌다가
그 총나라에 초항이 왔으므로 늘 위험과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초 입장에서는 어떠냐면은, 마초는 지금 양주의 군벌이다가 일반 장군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군벌이 우두머리였어요. 군벌이었다가 그 조조한테 개 깨지고 이리저리 또 돌다가 뭐 환중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제 마지막 유비한테 투항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초 입장에서는, 이게 마초 입장이 우리가 삼국지 뭐 게임할 때는 그냥 우리의 그 유비의 충실한 부하장수 페류나 A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제 망명 온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마초가 혹시나 딴 마음을 품지 않을까 충분히 많이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마초 자체도 이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초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팽양 같은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팽양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 대답하지 않았다. 팽양이 돌아간 뒤 마초는 그의 말을 모두 표를 아뢰었다. 이 때문에 팽양은 붙잡혀서 담당 관리에게 보내졌다. 반역을 꾀한 거니까요. 술자리에 농담이더라도 이런 말은 옛날에는 큰일 날 말이죠. 요즘은 박근혜 뒤져라 그런 말 해도 이제 아무도 안 잡아하지만은, 옛날엔 잡아갔나? 지금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 워마드 같은 데서 문재앙 막 그렇게 해도 아무도 잡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세상이 많이 바뀐 거죠, 2000년 만에. 자, 아무튼 팽령은, 그래, 팽령이 잡혀왔습니다. 팽령은 옥에서 제갈량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저는 지난날 제호에게 임명된 적이 있지만 조조는 포악하고 송권은 무도하며 진위장군 유장은 어리석고 연약했는데 오직 주공만은 패양의 자제를 갖추었으므로 함께 공업을 일으키고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꿔 주공에게로 날아가 뜻을 펼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주공께서 서쪽에서 오셨고, 서쪽이라고요? 서쪽으로 오셨고, 저는 법효직을 통해 스스로를 빛냈으며, 법정이죠. 방통이 그 사이에서 도와줘 마침내 가맹에서 주공을 만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그어가며 세상을 다스리는 요점을 논의하고 패자와 왕자의 의미를 말했으며 익주를 빼앗을 방법을 건의했습니다. 주공께서도 전부터 명확하게 생각한 바가 있으므로 제 의견에 찬성하고 칭찬하였고 마침내 큰 일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유장에게서 평범한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형벌을 받아 걱정이었습니다. 화살이 쏟아지는 풍운의 때를 만나 군주를 찾았을 때 주공을 얻었기 때문에 제 뜻이 시행되어 명성이 빛나게 되었고 평범한 백성 신분에서 뽑혀 국사가 되었으며 수제자를 차지했습니다. 주공께서는 아들에게 주는 것 같은 두터운 은정을 제게 나누어 주었는데 또 누가 이것을 넘겠습니까? 저 팽령은 하루아침에 반역하여 스스로 살을 소금에 절여야 되는 죄를 범해 불충불이한 훈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왼손에 천하의 쥐들을 쥐고 오른손으로 목구멍을 자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저는 콩과 보리를 잘 식별하는 사람인데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스스로의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처음으로 대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강양으로 쫓아내자는 논의가 있게 되고 주공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결국 감정이 과격하게 일어났으며, 게다가 술까지 마셔 노자를 말하는 실언을 하게 되었으니, 노라는 게 늙었다, 그러니까 유비한테 이제 늙고 구닥다리다 뭐 그렇게 아까 욕했던 거요. 주공께서는 실제로 늙지 않았습니다. 늙었는데. 그리고 공업을 세움이 어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겠습니까? 서백이 90살에 어찌 뜻이 쇠약해졌겠습니까? 저는 자애로운 아버지를 저버렸으니 그 죄는 100번 주고 마땅합니다. 제가 안과 밖을 말한 것에 이르러서는 맹기로 하여금 북방의 주에서 공을 세우게 하여, 맹기라는 거는 그거예요, 마초예요. 주군께 죽을 힘을 다하고 함께 조조를 치고 졌을 뿐인데 어찌 감히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맹기가 전한 말은 옳지만 그 사이의 의미를 구별하지 않아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방통과 함께 서로 서약하여 당신의 자취를 따르고 주공의 사업에 마음을 다하여 옛사람의 이름을 쫓고 공훈이 역사책에 적히길 바랐습니다. 방통은 불행하게도 전사했고 저는 스스로 재앙을
취하여 피해망했습니다. 저 스스로 이곳까지 떨어졌는데 앞으로 또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윤이고 여망이니 당대의 이윤이고 여망이니 주공과 큰 일을 잘 상의해서 그를 도와 큰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천지는 분명하게 살필 수 있고 신기에는 변함이 없으니 영험이 있으니 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원하는 바는 당신에게 제 본심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힘써 행하십시오. 스스로 아끼고 또 아끼십시오. 팽양은 결국 죽음을 당했다. 그때 나이가 37이었다. 안녕하세요. 기분이 왜 우울한데? 여자한테 차였음? 팽양은 운이 없는 사람이로다. 문제는 자만인데 자만하지 않으면은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자만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죠. 요즘도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는 더 많이 그랬겠지. 왜 우울한데요? 자, 아무튼 요까지가 팽양전이고 요 다음이 요립전입니다. 요립. 요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요립도 팽양하고 비슷합니다. 자, 요립은 자가 공연이고 무릉군 임원현 사람이다. 무릉이면 여기네요. 면접 떨어졌다고요? 여자한테 차인 거 아니네요. 여자한테 차인 거 아니면 그렇게 우울하실 필요 없어요. 무릉군 임원현이면은 무릉의 취소네. 면접 떨어진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우울해하세요.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이제 우울하다 그러세요. 요비가 형주목을 겸하고 있을 때 초빙되어 종사가 되었으며 30살이 되기 전에 장사태수로 발탁되었다. 30살이 되기 전에 장사태수가 되었다. 제가 29인데 장사가 여기죠. 옛날에는 그렇게 큰 곳은 아니었는데 요 지역이 지금은 여기 북쪽에 있는 옛날 큰 도시들보다 훨씬 큰 도시가 돼버렸지. 유비가 촉으로 들어가고 제갈량이 형주 땅을 지키고 있을 때 손권이 사자를 보내 제갈량에게 우후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선비들 가운데 누가 나를 다스리는 일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다. 제갈량이 말했다. 방통과 요립은 초나라의 우수한 인재로서 후세에 전해질 제왕의 사업을 보조하여 일으킬 수 있는 이들입니다. 높이 평가받은 겁니다. 건한 20년입니다. 215년 손권은 여몽을 보내 주의 남쪽에 있는 세군을 급습하게 했다. 요거는 여몽이 여기 그 비열한 쥐새끼가 요 남쪽에 있는 세군 장사군 그 다음에 계안군 영롱군 요 세군을 이제 급습해서 먹은 사건입니다. 오나라가 왜 우리가 해적 새끼들을 믿으면 안 되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요걸 보시려고 그러면 익양대치라고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겁니다. 익양대치. 요 때문에 그 유비하고 손권이 서로 전쟁 직전까지 왔었습니다. 자, 요립은 탈출해 장사대수였으니까 유비가 있는 곳으로 갔다. 유비는 평소 그를 알고 있었으므로 예후에서 심하게 문책하지 않고 파군태수로 삼았다. 파군이라는 게 여기죠. 여기가 파군입니다. 24년입니다. 219년 건한 24년 유비는 환중왕이 되자 요립을 불러 시중으로 삼았다. 유선이 지위를 이은 뒤에는 장수교위로 삼았다. 전임되었다. 오래 살았네. 요립은 자기 재능과 명성이 제갈량 다음 간다고 자부했지만 힘 능력치는 아니던데 다시 한직에 임명되어 이염등의 아래에 있게 되자 마음속으로 늘 불만을 품었다. 뒤에 승상연 이소와 장관이 오자 요립은 자기 생각을 말했다. 군대는 원정을 나서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이 일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유비는 한중을 손에 넣지 못하고 오나라로 달려가 그 나라 사람들과 남쪽의 세군을 다투었는데 요게 그 익양대치 관련한 얘기죠. 결국 세군은 오나라 사람들에게 주게 되고 헛되이 관리와 병사들만 수고롭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익 없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중을 잃은 뒤에 하오연과 장합을 시켜 파군 깊숙이 들어오게 하였다가 한주를 거의 잃었습니다. 나중에 한중으로 진군해 관후는 죽고, 관후라는 게 그 관우를 얘기하겠죠. 관우는 죽고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며 상용을 패해서
헛되이 한쪽 지방을 잃었습니다. 요거는 맹다라고 유방 이야기죠. 이는 관우가 자신의 용맹함과 명성에 기대어 병사들을 인솔하는 정확한 법칙이 없으며 자기 기분에 따라 돌발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앞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은 병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관우도 상랑과 문공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문공은 치중이 되었지만 기강이 없었고 상랑은 전에 마량 형제를 받들어 그들을 성인이라고 했으므로 지금 장사가 되어서도 늘 도에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랑 곽연장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했을 뿐이므로 큰 사업을 함께 경영하기에는 부족하며 시중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약수한 시대이므로 이 세 사람을 임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왕련은 세속에서 흘러가는 자로서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서 백성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립의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정사가 개판이다, 정치가 개판이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냥 그런 불평이에요. 지금 인사나 그런 게 되게 잘못했다. 자, 이소와 장관은 이러한 말을 다 제갈량에게 전했다. 제갈량은 요립의 일에 표를 말했다. 장수교의 요립은 자신을 존대하고 선비들을 평가해서 나라에서는 현명하고 달통한 인물을 임명하지 않고 평범하고 속된 사람을 임명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또 만인을 인솔하는 자는 모두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황제를 비방하고 여러 신하를 헐뜯어 명예를 훼손시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의 병사들은 훈련을 통해 정예가 되고 대우가 조직화되며 군령을 준수한다고 말하자 요립은 머리를 쳐들어 지붕 끝을 보고 벌컥 성을 내며 안식을 받고 무슨 말할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양이 무리를 어지럽히는 것도 오히려 해가 되는데 하물며 요립은 높은 지위에 기대고 있으니 보통 사람 이하가 그의 진위를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립을 폐해서 서민이 되겠다. 요게요, 어떤 얘기냐면요, 왜 요즘 이제 언론들이 요즘 얘기를 하자면은 요즘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이제 문제를 부풀려 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보통 정부 흔들기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언론이 하는 짓을 만약에 문재인 정부 안에 있는 뭐 그런 걸로 이제 사실 좀 논란했던 사람이 문정인 같은 사람들인데, 정부 안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아니면 장관이나 그런 높은 지위를 맡고 있으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합당하지 않다. 요런 것도 있네. 김동연 같은 놈들도 있네. 예, 최저임금이 합당하지 않다.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요즘은 그게 죄가 되진 않겠지만은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단지 이제 정부에 방해된 사람인 거지.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일종의 반역하고 비슷한 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립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제갈량이 표를 올려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요즘도 비슷한 짓 많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요립을 폐해서 서민이 되겠다. 요립은 문산군으로 쫓겨갔다. 문산이라는 게 여기입니다. 여기가 성도고요. 여기 성도고 여기 성도 서북쪽 여기가 문산입니다. 그는 직접 처자식을 데리고 농사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려갔는데 제갈량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해 말했다. 나는 끝까지 이민족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출세할 길이 막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갈량이 아니고서는 요립을 기용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 뒤에 감군 강유가 한 부대를 이끌고 문산을 지나 요립을 찾아왔는데 요립에게 의기가 쇠하지 않았고 논의하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다고 칭찬했다. 요립은 그 유배지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처자식은 촉군으로 돌아왔다. 이게 좀 웃긴데? 강유가 지나가면서 요립을 보고 요립이 이제 아주 멀쩡하고 그리고 괜찮다고 칭찬을 했는데, 근데 유배를 풀어준 건 아닌 거잖아. 왜 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자, 아무튼 요립이었습니다. 요립. 정부에 대한 비난이 어떻게 사람을 망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화들을 지금 여러분이 계속 보고 계신데,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난 정부 같은 이명박근혜 정부 같은 정부에서는 특히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요즘은 정부 욕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 이번엔 이염입니다. 이염. 이염. 삼국지 게임에서는 그저 그런 사람인데 실제 역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이염입니다. 자, 이염은 자가 정방이고 남양군 사람이다. 남양군이면은 형주네요. 여기가 양양이고요. 여기가 남양입니다. 자, 젊을 때 군의 관리가 되었고 재주와 솜씨로 인해 칭찬을 받았다. 형주목 요표는 그를 보내 여러 군현의 장을 지내게 했다. 조조가 형주로 왔을 때 이염은 자귀현을 다스리고 있다가 서쪽 총나라로 달아났다. 아, 그래서 파촉에 있구나. 자귀가 여기입니다. 자귀가 여기구나. 여기가 남양, 여기가 양양, 그리고 요 남쪽이 남군이고요. 남군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여기가 자귀입니다. 자귀. 아까 그 맹달이 저기서 방릉을 쳤다고 했죠. 유장은 그를 성도 현령으로 삼았고 그는 또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18년입니다. 이염을 호군으로 임명해서 면죽에서 유비를 막아내도록 했다. 자, 파촉으로 들어갔고 파촉에서 벼슬을 했다는 거죠. 면죽이라는 게 여기죠. 여기가 성도, 여기가 면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염은 병사들이 이끌고 유비에게 투항했다. 유비는 이염을 비장군으로 임명했다. 성도가 평정된 다음 건위태수 흥업장군이 되었다. 건위라는 게 건위라는 거는 여기냐? 여기도 건위란 게 있는데 모르겠다. 어딘가 있겠죠. 건위태수가 되었다. 23년 도적 건한 23년입니다. 218년 도적 마진 고승 등이 처라는 곳에서 모반해서 수만 명을 모아 자중현으로 진격했다. 자중현, 처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자중이라는 게 여기네요. 맥락상 이염이 된 건위태수는 여기겠네, 그죠? 여기가 아마 건위인 것 같네요. 처라는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반란군이 요 자중현으로 왔답니다. 그때 유비는 한중에 있었고 이염은 병사를 더 징발할 수 없었다. 오로지 그 군사 5,000명을 이끌고 토벌하러 가서 마진과 고승 등의 머리를 베었을 뿐이다. 남은 무리는 뿔뿔이 터져 다 민적으로 회복되었다. 민적이라는 거는 뭐 백성으로 돌아갔다 그런 말입니다. 어디요? 건이군 무양연이 어디? 아, 여기가 건이, 여기도 건이가 있고요. 요 남쪽에도 건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히 이제 그 어디가 여기서 말하는 건인지 내가 좀 헷갈렸어요. 맥락상 근데 여기인 것 같네. 또 월수 만족의 우두머리 고정이 군사를 보내 신도현을 둘러싸자. 월수는 여기에요. 월수는 여기입니다. 신도현은 또 어디야? 신도현을 둘러쌌다 그랬는데 신도현 어딜까? 익주 신도현이겠죠. 신도현 둘러쌌다가 여기가 신도일 리가 있나? 여기서 얘기하는 신도라는 건 여기겠죠, 그죠? 네, 월수의 만족이 신도현 둘러쌌다 그랬을 때 아마 여기가 신도현이겠죠? 성도 북쪽의 신도적인 아니겠지? 자, 신도현을 둘러싸자 이염은 기병을 이끌고 달려가 구원하니 적이 모두 달아났다. 보한 장군을 더했으며 건의군을 관리하는 것은 전과 같았다. 자, 장무 2년입니다. 유비는 이염을 불러 영안궁까지 오도록 해서 상서령으로 임명했다. 3년에 유비의 질병이 악화되자 이염은 제갈량과 함께 어린 유선을 보조하라는 유저를 받았다. 자, 유비가 직접 이염을 불러가지고 상서령으로 삼았으니까 네, 이염의 이제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죠?
이엄을 중도호로 삼고 안팎의 군사를 통솔해 영안에 주둔하게 했다. 자, 영안으로 옮겼습니다. 영안이 여기입니다. 건흥원년입니다. 223년입니다. 도양으로 봉하고 가절을 주었으며 광록군을 더했다. 4년에 전장군으로 전임되었다. 제갈량은 한중으로 출병하려고 하면서 이엄이 반드시 뒷일을 맡아주리라고 생각하고 강주로 옮겨 주둔시키고 후군 진도를 남겨 영안에 주둔시켜 모두 이엄의 통솔 아래 두었다. 진도가 여기 있게 됐고요 하고요. 그 다음에 강주에다가 이엄을 주둔시켰답니다. 자, 이엄은 맹달에게 보내는 평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갈공명과 함께 유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책임이 막중해 걱정입니다. 좋은 동반자를 얻고 싶습니다. 제갈량도 맹달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치 물 흐르듯 해야 할 일과 버려야 할 일을 결정할 때 주저함이 없는 게 정방의 성격입니다. 이엄이 귀하게 존중받기가 이와 같았다. 자, 8년입니다. 건흥 8년입니다. 표기장군으로 승진했다. 조진이 세 갈래 길로 나누어 한천으로 진격해오므로 제갈량은 이엄에게 병사 2만 명을 이끌고 한중으로 달려가도록 했다. 자, 강주에 있다가 한중으로 왔답니다. 조진이 공격해온 사건이 있었죠, 그죠? 아마 그거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제갈량은 표로를요 이엄의 아들 이풍을 강주 독군으로 삼고 이엄의 후방일을 맡게 했다. 제갈량은 다음에 출병을 확정짓고 이엄에게 중도호 신분으로 승상부의 일을 맡도록 했다. 이엄은 이평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자, 이엄이 이평이 됐습니다. 9년 봄입니다. 건흥 9년 제갈량의 군대는 기산에 주둔하였고 이평이 수송 업무를 재촉하며 감독했다. 이평이 이엄입니다. 기산은 여기 한중이고요. 기산이 바로 여기죠. 아, 여기가 아마 기산일걸? 네, 여기 기산입니다. 자,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계속 잔막비가 쏟아져 식량을 실어 나르는 일이 이어지지 못하므로 이평은 참군 호충과 독군 성번을 보내 그 뜻을 설명하고 제갈량에게 돌아오도록 하라고 하니 제갈량은 그 말을 따라 군사를 물렸다. 이평은 군사를 물렸다는 말을 듣고 거짓으로 놀라서 말했다. 군량미가 아직 충분한데 어째서 돌아오십니까? 이평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벗어나고 제갈량이 진군하지 않는 잘못을 분명히 나타내려 했다. 또 유선에게 표로를 이어 말했다. 우리 군대가 거짓으로 물러난 것은 적을 꿰어내서 함께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갈량이 이평이 앞뒤로 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공개함으로써 이평의 잘못이 모두 분명히 드러났다. 이평은 힘껏 변명하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이에 제갈량은 이평의 일을 표를 올려 말했다. 선제께서 붕어하신 뒤로부터 이평은 임지에서 집안을 다스리며 작은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자신을 지키고 명예를 쫓으며 나란 일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북방으로 출병하면서 이평의 병사들에게 한중을 지키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이평은 이 일을 직접 하기는 어려우며 올 뜻이 없으므로 5군을 주어 파주자세로 삼아달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신은 서쪽으로 정벌을 나가려고 하면서 이평이 한중을 관리하겠는데 이평은 사마이 등이 관서를 설치해 자신을 초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이평의 계산으로 출병한 기회를 틈타 신을 핍박해 자신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했음을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표를 올려 이평의 아들 이풍에게 강주를 관리하게 하고 용성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한때 정무를 처리하게 했습니다. 이평이 한중에 있을 때 모든 일을 그가 책임지도록 했으므로 신하들은 지위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신이 이평을 너무 후하게 대우한다며 나무랐습니다. 그때는 나라의 큰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한나라 왕실이 기울어 위험하므로 이평의 잘못을 문책하는 것은 그를 칭찬하는 것만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평의 마음이 영예와 이익에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 그의 마음이 옳고 그름을 뒤엎는 데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일처리를 늦춘다면 재앙과 실패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이 재빠르지 못한 결과이며 설명을 많이 할수록 허물만 늘어날 것입니다. 곧바로 이평의 관직을 폐해서 서민이 되게 하고는 제동군으로 내쫓았다. 네, 이평이 기반하다가
좋댔습니다. 책 읽죠. 책은 내 친구니까. 쓰레기 같은 표현이네. 제동군이라는 게 어디지? 제동군이 요 자동군 근처 아닌가? 어디서 봤는데? 제동군이 자동인가? 제동이 자동이었나? 아무튼 건흥 12년입니다. 234년입니다. 요게 이평은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들어 죽었다. 이평은 늘 제갈량이 자신을 다시 살려주리라 기대했는데 제갈량이 후계자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을 헤아렸으므로 격분해 결국 병들어 죽은 것이다. 이풍의 관직은 주제태수까지 이르렀다.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평도 몰락하고, 다들 이제 몰락하니까 재밌죠. 그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밌죠. 설사예요. 고봉민 김밥에서 매운 김밥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7시부터 계속 나온다. 뭐가 나오는데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하루 만에 저보다 구독자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물개 대변 중계 뭐 그런 식으로. 세변 유염입니다. 유염이란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유염은 자가 위석이고 노다라 사람이다. 거기 어디야? 그 누리앱에 그 음계로 올리면 되겠네. 걔들 좋아하니까 그런거. 자, 유염입니다. 유염은 자가 위석이고 노나라 사람이다. 노나라 사람이라는 게 이때는 물론 노나라는 게 없었지만은 관습적으로 요 지역을 보고 우리가 노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요 근처 사람이랍니다. 유비가 예주에 있을 때 초빙되어 종사가 되었다. 유염은 유비와 같은 종족의 성이며 풍류가 있고 담론을 잘하므로 두터운 아낌과 대우를 받았다. 그래서 유비를 따라 여러 곳을 다녔는데 늘 빈객이 되어 유비 곁에 있었다. 유비는 익주를 평정하자 유염을 고릉태수로 삼았다. 갑자기 시간이 확 흘러서 유비가 익주로 들어왔습니다. 고릉태수가 됐다 그러는데 고릉이 어딘지 모르겠다. 네, 공자동네 거기에요. 유선이 제위에 오른 뒤 도양후에 봉해져 관원의 배열 순서에서 늘 이염에 버금갔으며 위위 중군사 후장군이 되었다가 거기장군으로 승진했다. 엄청난데? 이 정도면? 그러나 나라의 정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병사 1000여 명만을 데리고 승상 제갈량을 수행하면서 풍자하거나 의논했을 뿐이다. 아마 이게 옛날부터 유비를 따라다녔는데 실제 정치하거나 그런 데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고, 아마 그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걸로 예우를 받은 사람인 것 같네요. 지금 맥락을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싫었나봐. 일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했나보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나 나라의 정선 했고, 거마와 음식과 옷이 매우 사치스럽고 시비 수십 명은 다 노래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알며 또 왕 일에 노영 광전 부를 가르쳐 외우게 했다. 요거는 글 이름입니다. 글 이름. 자, 건흥 10년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또 엄청 흘렀습니다. 건흥 10년이면은 유선이 제위에 오른 지 10년째입니다. 232년 전군사 위연과의 불화로, 위연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는 그 위연입니다. 불화로 허무맹랑한 말을 했으므로 제갈량이 그를 꾸짖었다. 유염은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내 용서를 빌며 말했다. 저 유염은 천성이 공허하고 본래 덕스러운 품행이 적으며 게다가 술에 탐닉하는 병이 있어 선제 때 이래로 저에 대한 의론이 분분해 파멸할 지경까지 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본시 제 한마음 속에 나라가 자리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시어 제 몸에 있는 더러움을 용서하고 저를 지켜주어 복록과 관직을 얻고 지금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요즘 들어
술에 취해 어그러진 말을 했는데 인자하게 은혜를 베풀어 제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사법권의 재판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저를 온전케 하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깊이 뉘우치고 꼭 잘못을 고쳐 나라를 위해 죽기를 신령께 맹세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칠 경우가 없다면 얼굴을 들어 사람들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도 술 취해서 뭐 하면은 그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줬나보다. 그래서 제갈량은 유염을 보내 성도로 돌아가게 하고 관위는 전과 같게 했다. 유염은 뜻을 잃고 혼란스러웠다. 자, 12년입니다. 234년입니다. 유염의 아내 호씨는 태후에게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궁궐로 들어갔다. 태후가 특별히 호씨를 궁궐 안에 머무르도록 해서 한 달이 지나서야 궁궐에서 나오게 되었다. 뭐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 거예요? 놀러 갔다가 지금 한 달이나 있다 나온 거잖아. 호씨가 미색이므로 유염은 아내가 유선과 사사로이 정을 토했을 줄로 의심해서 500을 불러 호씨를 때리게 하고, 500이라는 게 사졸입니다. 사졸. 병사를 불러 호씨를 때리게 하고 심지어는 신발로 호씨의 얼굴을 때리고 나서 버려 떠나게 했다. 이거 신빙성 있는 의처증인데 그렇지 않나요? 의처증이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한 달 동안이나 있다 왔잖아, 그죠? 자, 호씨가 이런 사실을 다 알려서 여성시대 알렸답니다. 여성시대 알려서 유점은 아니다 그 아줌마니까 여성시대가 아니고 네이트판에 알려서 유염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 담당관리가 재판에 말했다. 사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는 이가 아니고 얼굴은 신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염은 결국 저자에서 처형되었다. 이 뒤로 대신의 아내나 어머니가 조정에 나아가 축하 인사를 하는 풍습이 사라졌다. 좀 어이가 없다. 아, 동탄 맘카페야? 아니 뭐 이렇게 허무하게 죽지? 난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앞에 제갈량하고의 문제가 생겼던 것조차도 이제 전군사 위원과의 불화로 인해 허무맹랑한 말을 했으므로 제갈량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했는데 그 허무맹랑한 말이 뭔지도 얘기 안 나오고요. 각주도 없네요. 각주도 없고 주석도 없고 죽은 거는 결국에는 와이프를 때려서 죽었다는 건데 좀 이게 어이가 없네요. 자, 이 다음은 위연입니다. 위연. 여러분이 아는 그 위연전입니다. 위연입니다. 자, 위연은 자가 문장이고 의양군 사람이다. 의양군 사람이다. 의양이 어디지? 의양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의양 이 의양일까?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의양일까? 쓰긴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어디 의양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의양군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 지도에는 의양군이라고 나오는 게 없네. 전국시대 의양군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나라에. 그걸 생각하면 아마 여기 있던 의양이 맞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부속 신분으로 유비를 따라 촉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 성공을 세웠으므로 아문 장군으로 승진했다. 요게 아마 그걸걸요? 그 부속 신분이라는 게 아마 일반 병졸 신분이다 아마 그런 말일걸? 아무튼 그 장군까지 올랐습니다. 촉으로 들어갔다네. 연희에서는 유표 밑에 있다가 그 유비한테 들어갔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전혀 그런 말 없고 그냥 유비한테서 이제 쭉 계속 종군해서 승진한 사람,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유비는 한중왕이 되어 성도로 옮겼으므로 한천을 지킬 중요한 장수를 얻어냈다. 한천을 지킨다는 게 한중을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논하기를 틀림없이 장비가 임용될 것이라고 했고 장비도 마음속으로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유비가 뜻밖의 위연을 뽑아 한중을 감독하는 진원 장군으로 삼고 한중 태수를 겸하도록 하자 군사들은 다 놀랐다.
유비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위원에게 물었다. 지금 그대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대는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지 말해보십시오. 위원이 대답했다. 만일 조조가 천하를 들여서 온다면 대왕을 위해 그를 막기 원합니다. 부장이 이끄는 병사 10만 명을 이르게 한다면 대왕을 위해 그들을 소멸시키길 원합니다. 유비는 매우 칭찬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의 장엄한 말에 감복했다. 유비가 황제라 일컬은 뒤 위원은 진북 장군으로 승진했다. 한중이라는 곳이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이게 한중이라는 곳이 일단 장안 바로 옆이고, 제갈량이 이후 복벌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리 가면은 양주로 가고요, 이리 가면 옹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좀 멀긴 하지만 요리 가면은 형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되게 중요한 곳이고, 반대로 공격할 때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방어할 때도, 촉한 입장에서 방어할 때도 한중을 갖고 있으면은 파촉 지역이 직접적으로 공격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의 제1의 전초기지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수비의 제1의 이제 변방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요 지역을 지킨다는 게 되게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우 다음으로 유비군의 집지가 가장 큰 사람이 장비였기 때문에 아마도 장비가 요 지역을 맡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모양인데, 유비가 그런 예상을 다 깨고 이제 그 누구예요? 위원을 여기다가 배치했다는 거죠. 파격적인 인사였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자, 건흥 원년입니다. 위원은 도종우에 봉해졌다. 5년에 제갈량은 한중에 주둔하면서 위원을 독전부로 삼고 승상사마 양주자세를 겸하게 했고, 8년에는 그를 서쪽 강중으로 들어가게 했다. 강중이라 그러면은 이게 지명인가? 지명이 아닐걸? 이게 지명인가? 강족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말 아닌가? 네. 요 지역에 넓게 퍼져 사는 이민족이 이제 강족이었는데 아마 거기로 이제 들어가서 군사활동을 하겠다 그런 말일걸? 자, 위나라 후장군 비요와 옹주자사 곽회가 위원과 양계에서 싸웠는데, 위원은 곽회 등을 크게 무찔러 전군사 정서대장군으로 승진하고 가절을 받았으며 남정후에 봉해졌다. 양계에서 싸웠다는데요, 양계가 어딘지 안 나와있네요. 티베트인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마 그 비슷한 계열일 거예요, 아마도. 양계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그 곽회랑 싸워서 곽회를 개처벌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곽회가 정사에도 나오고 연희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중요한 사람인데, 곽회를 보면 항상 곽회를 이제 개패들 잡는 거는 위원이었습니다. 신기하게 그래요. 상성이란 게 있나 봐요. 곽회는 위원한테 깨지고 위원 제갈량은 또 곽회한테 가장 마지막에 깨지지. 아무튼 깨진 건 아닌가? 네, 깨졌대요. 남종을 봉해줬다. 위원은 매번 제갈량을 수행해 출정했는데 문득 병사 1만 명을 요청해 제갈량과는 다른 길로 나아가 동관에서 만나 한신의 선례를 따르려고 했지만 제갈량이 제지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위원은 늘 제갈량을 겁쟁이라고 하며 자기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음을 한탄했다. 요게 아마 우리가 아는 그 자오곡 계책일 건데, 근데 여기 지금 그 열전 자체에는 자오곡이란 말이 안 나와 있고요. 잠깐만요, 이게 7번인데 뒤에 각주를 보면은, 네, 각주를 보면은 이게 자오곡으로 들어가서, 네, 자오곡으로 들어가서 장관을 칠 거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오모가 장관을 지키고 있으니까 칠 거란 말이 있는데, 요게 자오입니다. 요게 자오도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갈량의 경우는 항상 기산으로 출전해가지고 이제 양주를 평정하고 그리고 옹주를 공략하려고 했거든. 근데 위원의 경우에는 자오도로 들어가서 장안을 직접 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제갈량이 그걸 안 들으니까 이제 그걸 겁쟁이라고 얘기한 건데, 근데
뭐 일단 그 자오국 계책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죠. 예,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난 좀 궁금한 게 각주에 나오는 말이니까 아마 이게 그 배송지주나 아마 그런 데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책에 나오는 말일 텐데, 정사에는 정작 이 말이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이 이제 그 동관에서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동관이란 게 아마 여기는 동관에 얘기하는 걸 거고, 장안을 직접 치자는 계책이라는 거는 분명한 건데, 여기 이제 자오도라는 말이 직접 안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책에서 정확히 이게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고 있는 책에는 그게 정확히 안 적혀 있어가지고.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갈량을 겁쟁이라고 했답니다. 자, 위원은 사조를 잘 양성하고 사람들을 뛰어넘는 용맹함이 있으며 또 성격이 오만함으로 그때 사람들은 다 그를 피했다. 오직 양의만은 위원에게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므로 위원이 개빡쳐 있는데 마치 불과 물 같았다. 자, 건흥 12년입니다. 234년입니다. 제갈량이 북곡구로 출병하는데 위원이 맨 앞에 섰다. 북곡구라는 게 아마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마 234년에 출병이면은 오장원 쪽으로 나간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갈량의 진영으로부터 10리 떨어진 곳까지 나간 위원은 머리에 뿔이 돋는 꿈을 꾸었다. 꿈을 좋아하는 조직에게 묻자 조직은 위원을 속여 말했다. 길이는 뿔이 있지만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싸우지 않고 적군이 자멸하려는 징조입니다. 조직은 물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각이라는 글자는, 그러니까 뿔각자예요. 뿔각자는 칼 아래에 쓰였습니다. 칼도자 밑에 있는 글자라는 거예요. 머리 위에 칼을 쓰고 있으니까 매우 불길한 꿈입니다. 자, 가을에 제갈량이 질병이 심해져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비밀리에 장사, 양의, 사마, 비의, 호군, 강요 등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군사를 철수시키는 일에 관한 지침을 주었다. 위원에게는 적이 오는 것을 막게 하고 강요에게는 그를 앞에 서게 했다. 만일 위원이 명령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군대를 그대로 출발시키도록 했다.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상을 발표하지 않았다. 상사, 그러니까 초상을 발표하지 않았다. 양의는 비위에게 명해서 위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태도를 살피겠다. 위원이 말했다. 승상은 비록 죽었지만 나는 건재합니다. 승상부에서 신임받은 관리들은 시신을 싣고 귀국해서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나는 직접 병사들이 끌고 적을 공격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천하의를 내팽겨 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나 위원이 어떤 사람인데 양의의 지휘를 받아 후방을 끊는 장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위와 함께 떠날 부대와 남을 부대를 구분하고 비위는 위원을 속여 말했다. 저는 그대를 위해 돌아가 양장사를 이해시키겠습니다. 장사는 문관이라서 군사를 그다지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그대의 명령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비위가 문을 나와 말을 달려 떠난 뒤에야 위원은 비위를 보낸 것을 후회하고 뒤쫓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위원은 사람을 보내 양이 등을 살피게 하여 제갈량의 지침에 따라 군영들은 순서대로 군대를 끌고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위원은 개빡쳐서 양이가 출발하기 전에 자기가 이끌던 부하들을 먼저 남쪽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나친 길은 불질러 다리를 끊어 놓았다. 이게 반역입니다. 반역입니다. 이게 오장원에 있다가 이걸 이제 그 퇴각을 해야 되잖아요. 퇴각을 해서 요 야곡하고 기곡을 따라서 그 한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이 자기 부하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제 그 뭐예요, 계곡들을 지나는 그 다리들을 다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뭐 위원이 억울한 것도 이해는 가긴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오장원에서 철수하는 촉군 전체가 작살나는 거잖아요.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닌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이 싫다고 해서 일본의 나라를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원이 그런 짓 한 거죠. 자, 위원과 양의는 각자 서로 반역했다는 내용이 표를 올렸으며 하루 사이에 긴급함을 알리는 문서가 조정에 전해졌다. 유서는 시중 동윤과 유부장사 장관에게 이 일을 물었다.
장원과 동유는 모두 양의를 보증하고 위원을 의심했다. 양의 등은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 길을 열기를 밤낮으로 해서 역시 위원 군대의 뒤를 바짝 이었다. 위원이 먼저 이르러 남곡구를 차지하고 병사들을 보내 양의 등을 역으로 공격했다. 북곡구가 오장원이었으니 남곡구는 아마 여기네요. 귀곡으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입구. 어딨노? 자, 양의 등은 하평에게 앞서서 위원을 막도록 했다. 하평이 위원의 선봉대기 꾸짖어 말했다. 하평이 왕평 아니냐? 왕평? 제갈량 운명이 죽어 그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어찌 감히 이런 행동을 하냐? 위원의 병사들은 잘못이 위원에게 있음을 알았으므로 명령에 따르는 자가 없고 군대는 모두 흩어졌다. 위원은 혼자 아들 몇 명과 함께 한중으로 달아났다. 양이는 마대를 보내 뒤쫓아가서 그 머리를 베도록 했다. 위원의 머리가 양이에게 전해지자 양인이 일어나 직접 그 머리를 밟고 말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재능꾸나 또다시 나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위원의 삼족을 멸했다. 처음에 장화는 수귀 여러 군영을 이끌고 위험을 피해 북쪽으로 갔는데 몇십 리 가서 위원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돌아왔다. 위원의 마음을 추측해볼 때 북쪽으로 가서 위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남쪽으로 돌아온 것은 단지 양의 등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평소에 여러 장수들과 늘 의견이 달랐고 그때 여론이 틀림없이 자신이 제갈량을 대신해야 한다고 허가를 하기를 받았을 뿐 위원의 본래 뜻은 총나라를 배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수가 적었습니다. 요게 사람들이 좀 위원에 대해서 좀 박하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일단은 부속 입장이어서 유비를 따라서 계속 다니다가 결국에는 장군까지 승진해서 승진했다는 걸 볼 때는 위원이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고, 그리고 평민 출신에서 사실은 승진해서 장군이 된 거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위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 문벌 귀족이나 아니면 귀족이었다가 위원이 이제 자기를 세계에 들어오니까 아마 그게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 뭐예요, 그 다리들 불태우고 이제 온 거는 사실은 변호할 수 없는 이야기고, 다만 요것도 진수가 마지막에 평가한 것처럼 한중으로 되돌아왔잖아요. 위원이 한중으로 되돌아온 걸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은 맹달처럼 여차하면은 사실 장안으로 투항해 갈 수도 있었는데 한중으로 되돌아왔다는 거는 위원이 이제 그니까 촉한에 엄밀하게 얘기해서 반역을 일으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아마 여기서 다리를 태우고 이제 남쪽으로 도망간 것은 아마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중을 먼저 점거하고 양해를 조져야지라는 그 집념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좌우국 계책을 가지고 좌우도 계책을 가지고 많이 사실 우리가 위원이 멍청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갈량이 항상 조심하고 항상 세심하게 계책을 짜고 항상 이제 신중하게 전략을 짜서 양주를 먼저 먹고 그 다음 옹주를 공격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갈량의 계책은 잘 안됐죠. 결과적으로 제갈량의 계책 안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국영수 중심으로 똑바로 복습 예습 철저히 하고 EBS 강의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만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수행평가에서 만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력이나 아니면 타당함이나 아니면은 바른 길을 걷는 것만으로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우무가 장안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상황들을 따져봤을 때 위원이 좌우국으로 들어가서 장안을 직접 치자고 했던 거는 제갈량의 신중함이나 아니면 제갈량의 세심함, 주도 면밀함에 대한 이제 반발일 수도 있는 거고 안티테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 계책이 가장 성공력이 가장 이제 좀 도박성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성공할 만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오국 계책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막 그렇게 우리가 위헌은 필요 없는 장수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 멍청한 소리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것까진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북벌에서 이제 제가 위헌이 보여준 또 그 전술적인 능력을 고려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그 제갈량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했겠지만 아마 도박성으로나마 했다면은 아마 역사에 나름대로 이름을 남겼을 만한 그런 작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물개마왕님은 노력도 안하고 수능도 엉망 쳤다는 거는 뭐 그거는 네 그래요. 승리라고 합시다. 저보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승리자지 뭐. 승리자지. 승리자지요. 승리자지요. 자지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위헌은 그렇고 이번에는 바로 뒤에 양이 열전이 있네요. 저는 아무튼 그래서 위헌을 나쁘게 평가하고 싶지 않네요. 자 양입니다. 양의. 양의는 자가 위공이고 양양군 사람이다. 자 양양 사람이랍니다. 형주 사람이네. 건한년간에 형주자사 부군의 주부가 되었는데 부군을 등지고 양양태수 관우에게 갔다. 관우는 그를 공조로 삼고 서쪽으로 와서 유비에게 인사하도록 했다. 자 관우한테 갔다가 다시 또 유비한테 갔답니다. 유비는 양의와 군사나 국정에 관한 계책, 정치의 득실을 논의하고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그를 초빙의 좌장군 병조연으로 삼았다. 유비는 한중왕이 되었을 때 양의를 뽑아 상서로 삼았다. 유비가 제라 일컫고 동쪽으로 오나라를 정벌하러 갔을 때 양의는 상서령 요파와 함께 화합하지 못해 멀리 홍롱태수로 좌천되었다. 화합하지 못해 라는 말이 나오네. 건흥 3년입니다. 승상 제갈량은 그를 참군으로 삼아 부서의 일을 맡기고 남쪽으로 원정을 떠나려고 했다. 5년에 제갈량을 따라 한중으로 갔다. 8년에 승진해서 장사가 되었고 수군 장군을 더했다. 자 한중으로 가서 제갈량을 따라왔답니다. 제갈량이 여러 번 출정할 때마다 양의는 늘 계획을 짜서 부대를 편성하고 군량미를 계산했는데 생각할 것도 없이 짧은 시간에 처리했다. 군사상 필요한 물품도 양의가 조달해주어 얻었다. 제갈량은 양의의 재간을 매우 아끼고 위헌의 용감함에 의지했으므로 늘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그중 한쪽으로 치우쳐 한쪽을 버리는 것은 차마 하지 못했다. 이게 아마 위헌과 이제 만약에 위헌과 예를 들면 양의 불어라는 것도 사실은 만약 유비가 이때 살아있었으면 유비가 그걸 통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갈량이 살아있었을 때도 유비만큼은 아니지만은 제갈량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제갈량이 죽자마자 그 사단이 터진 걸 보면은 제갈량이 죽은 뒤에는 제갈량만큼의 유비나 제갈량만큼의 명망이나 통솔력을 보여주는 그런 장군이 없었다고 봐야죠. 사람을 통제하는 것도 능력이니까요. 자 12년입니다. 건흥 12년 234년입니다. 양의는 제갈량을 수행해 곡구에 주둔했다. 요거 오장원이죠. 북곡구에 주둔했단 말입니다. 야곡의 북쪽 끝에 주둔했다. 자 제갈량은 적과 싸우던 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양의는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왔고 또 위헌을 주살시켰으므로 스스로 공헌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는 마땅히 제갈량 대신 정권을 잡으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는 도위 조정을 불러 주역에 의거해 기륭을 점칭했는데 가인의 귀를 얻자 잠잠하며 기뻐하지 않았다. 가인이라는 게 집안 사람이라는 거네. 집가짜의 사람 있잖아요. 자 제갈량은 평소 은밀히 살펴보고 평가하기를 양의는 성격이 좁으므로 장관이 뒤를 잇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장관은 상서령이 되고 익주자자가 되었다. 양의가 수도에 이르자 중군사 임명되었지만 통솔하거나 다스릴 일이 없으므로 한가하게 지낼 뿐이었다. 처음에 양의는 유비의 상서가 되고 장관은 상서랑이었다. 나중에는 비록 두 사람 다 승상 참군 장사가 되었지만 양의는 늘 수행해서 원정에 나가고 수고스러운 일을 맡았으므로 스스로 나이나 관리가 된 시간이 장관보다 앞서며
지능도 그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분해하는 모양이 목소리와 얼굴빛에 나타났으며 탄식하고 노여하는 소리가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때 사람들은 그의 말에 절제가 없음을 두려워하고 감히 따르려 하지 않았으나 오직 후군사 비위만이 가서 그를 위로하고 살폈다. 양이는 비위에게 원망을 토로하며 앞뒤 상황을 늘어놓았다. 또 비위에게 말했다. 지난날 승상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내가 만일 군대를 들어 위나라로 갔다면 내가 만일 군대를 들어 위나라로 갔다면 이 세상에서 내 처지가 이와 같이 떨어졌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후에 막급하게 함이 이 지경이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만일 군대를 들어 위나라로 갔다면, 내가 만일 기무사령부를 통솔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비인은 은밀히 이 말을 표를 흘려 말했다. 자, 건흥 13년입니다. 235년 양해를 패해서 서민이 되게 하고 한가군으로 내쫓았다. 한가군이 어디지? 여기가 문산, 한가가 여기입니다. 한가. 변방입니다. 변방. 성도수가 같긴 하네. 자, 한가군으로 내쫓았다. 양이는 유배지에 이르러 다시 글을 올려 비방했는데 그 말이 격렬함으로 한가군의 명령을 내려 양인을 잡아들이겠다. 양인은 자살했고 그 아내와 아들은 족으로 돌아갔다. 자, 평하여 말한다. 유봉은 시기하는 처지에 있으므로 자신을 지키는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못했다. 팽양과 요립은 재능에 따라 부표 승진했고 이염은 재간에 따라 출세하였으며 위연은 용맹함으로써 임명되었고 양인은 실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유염은 예로부터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조정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그들의 거동을 보고 언행이 예법에 부합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재앙을 부르고 허물을 취한 원인이 자신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유핑요 이류위양전이고, 여기서 좀 운이 좀 특별하게 없었다. 여기서 팽양, 그 다음에 요립, 그 다음에 이염, 그 다음에 양의, 팽양, 요립, 이염, 양의 요 사람들은 자기 화를 자기가 자초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능력도 있는데 자기 화를 자기가 자초했어요. 유봉, 그 다음에 유염, 위연 요 사람들은 화를 자초했다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되게 운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7사람 다 이제 공통점으로는 나중에 말년의 끝이 좋지 못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제일 운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유봉하고 위연을 뽑겠습니다. 유봉, 위연은 정말로 운이 없는 경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운이 없는 경우. 유봉은 아마 그랬을걸요. 제갈량이 정사를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제갈량이 직접 유봉을 숙청해달라고 유비한테 얘기했다고 나오니까 아마 양아들이 아니었으면은 중용되진 않았을지라도 적어도 아마 죽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요 다음 열전은 11번째 열전인데 곽왕상장 양비전입니다. 곽왕상장 양비전. 점점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곽준, 왕련, 상랑, 장예, 양홍, 비시 요렇게 6사람이네요. 저 열전 다음 일 들어갑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새벽 지났으니까 토요일이구나. 네, 지금 금요일 새벽, 토요일 새벽인데 여러분 열심히 섹스하시고 열심히 클럽에서 여자나 꼬시시고, 네, 열심히 술집에서
남자들하고 술이나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